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트럼프가 화려하게 돌아오고 있어요. 첫 번째 경선에서 아이오와 첫 번째 경선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화려하게 컴백을 하고 있어요. 자, 풍운하의 귀환이죠. 자,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트럼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피느냐 아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트럼프는 자기의 정책을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올린다고 그래요. SNS에. 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돼.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그 바이든 정부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신재생 에너지죠. 그죠? 뭐 태양광 또는 뭐 전기차. 자, 태양광 주식이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 솔루션 같은 거 급락하고 있고, 전기차도 실적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트럼프가 확정될 때까지는 전기차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자, 지금 경제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 김정은이가 강력한 발언, 그죠? 러시아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뭐 어떤 포지션, 그죠? 또 평화협정을 맺자, 평화협정이 아니라 휴전협정을 맺자, 뭐 그런 또 포지션으로 가는 게 어떤 트럼프에 대한 것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연막 작전을 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트럼프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딜레마들이 있어요. 뒤에서 보시겠지만, 자, 보시죠.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북한 문제, 그 다음에 세계 정세 문제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올해의 가장 큰 화제. 여러분들, 부동산은 별 의미 없어요, 이제. 뭐 부동산, 지금 주식시장도 이렇게 되면 매가리가 떨어졌어. 그죠? 이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고, 이제 주식시장은 남은 거는 AI밖에 없어, AI.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AMD가 급등을 하잖아. 그거 외에는 반도체 주식 외에는 이건 완전 나가리야, 나가리. 그럼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뭐 세계가 완전히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시아에서 안 벌어졌을 뿐이지 중동에서 이미 벌어졌고, 중동도 확전의 추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죠? 후티 반군과 미국, 그리고 유럽 연합군, 그죠? 확전의 자세로, 거기다 이란까지 뭐 또 가세한다. 확전의 분위기야, 확전의 분위기. 그런데 이게 지금 안 터진 게 아시아잖아요. 그러면 또 러시아가 이 김정은을 부추겨서 또 어떤 국지전을 벌일 수도 있는 거고, 머리가 아파졌다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은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 투자한다 만다 뭐 그런 문제가 중요할 때가 아니라 이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경제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보도에 따르면 다보스 포럼, 지금 이게 스웨덴인가요? 여기서 이 지식인들, 그죠? 이 세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다보스 포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관심사가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열린 공화당 당원대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기서 얼마나 그 득표를 하느냐, 트럼프가. 근데 트럼프가 그냥 대승을 해버리니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 이거야. 세계의 지도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 자,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말 그대로 엔티 글로벌이야. 미국은 지금 현재 바이든의 미국은 글로벌이잖아요. 이 세계의 글로벌의 어떤 그 대장, 그죠? 대장. 그런데 이 트럼프는 관심이 없어. 반세계주의야. 오직 자국의 이익, 미국의 이익이야. 그러니까 나토 니들이 이 돈을 더 내라. 그죠? 나토는 니들 스스로 방해해라.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돈을 더 내라. 우리 주한미군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계의 지도자들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에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왔어요. 자,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보스에 온 것은 4년 전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그의 재집권이다라는 거야. 그가 재집권하면 어떻게 상황이 되느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락,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필립 힐데브란트 부회장은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유럽의 시각에서 세계주의자이자 대서양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걱정이라는 거야. 큰 걱정. 그 앞에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리고 리카르도 유럽은행 총재죠. 이 프랑스 방송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장으로서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무역 관세, 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재집권은 분명히 위협이다. 이 트럼프가 기후변화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기후변화도 협약을 탈퇴했었어요. 물론 이제 바이든 때 다시 가입을 했지만 또 되면 또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할 거라는 거야. 지금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기후변화잖아요. 그죠? 걱정이 된다라는 거야. 이 트럼프는 완전히 뭐랄까요, 그 기존의 룰을 지키질 않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자, 트럼프 미국 공화당 첫 경선에서 과반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세론을 세웠고 이 자리를 놓고는 디센티스와 헤일리가 접전을 벌인 가운데 디센티스가 2위를 했고 결국은 트럼프가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오와 이 경선에서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공화당 대세로 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최근에 왜 이렇게 트럼프가 대세가 되냐면, 자,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고학력자들, 공화당의 고학력자들이 지지층으로 합류했다는 거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배경이 고학력자들의 지지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하면 좀 문제야. 그다음에 의회 난입 사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 고학력자들도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라는 거야. 왜 돌아섰냐는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알아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그가 다른 경쟁자들을 일찌감치 따돌리며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 것은 대학을 졸업한 보수 성향의 유권자의 표심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주목할 대목은 1년 전만 해도 이 고학력 공화당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냉랭한 태도를 취했다는 거야. 그러나 NYT는 뉴욕타임즈는 대조학력 공화당원 24명에 대한 토대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들이 갑자기 트럼프의 마가 전략,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슬로건을 지지하게 됐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미국, 그걸 지지하기보다는 조 바이든에 대한 그 거부감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 바이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 긴급함이 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는 원인이었다. 그러면 조 바이든을 싫어한 원인이 있겠죠. 그죠? 조 바이든 들어와서 내가 별로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은 바로 백인의 블루칼라였어요. 이 생산직 노동자들, 백인의 이런 그 노동자들이 그 이민 온 사람들한테 의해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공장들은 다 해외로 이전하고, 그러니까 그 불만이 많은 것을 트럼프가 그 호의적으로 대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 쇠락한 미국 제조업을 재건하겠다. 그래서 그의 구호에 환호를 보냈던 그 계층이 백인의 블루칼라였고, 반면에 고학력 공화당 당원들은 극단적 발언을 일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계했던 게 사실이라는 거야. 2022년 12월 미국 서포크대 US 투데이 여론조사에서 대절 공화당원의 약 76%는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닌 다른 공화당 후보를 원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22년도 12월까지는 그랬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거야. 이거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바이든을 쫓아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달 9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힌 대졸 공화당원의 응답자 비율은 60%. 그러니까 대졸 공화당원의 응답자 60%가 트럼프를 지지했다. 불과 13개월 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 사람들이 고졸 대학력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은 바로 물가 폭등이었다는 거야. 그죠? 바이든 정부 때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잖아.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더니 미국에서 밥 한 끼 사 먹는데 4만 원이 되는 거야. 뭐 2만 원짜리가 4만 원이 되는 거야. 그죠? 햄버거 사 먹는데도 뭐 18,000원, 2만 원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열이 받는 거지. 그죠?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물가 관리에 실패하면 그 정권은 무조건 쫓겨나는 거야. 뭐 사람들이 뭐 단순하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사는데 뭐 밥 한 끼가 5,000원에 먹던 거 10,000원 되면은 열받잖아. 생활이 안 되잖아. 그죠?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집값 때문에 쫓겨났고, 그다음에 문재인 좌파 정부도 집값의 폭등 때문에 쫓겨났고, 윤석열 정부도 물가를 못 잡았잖아. 그죠? 못 잡았어. 윤석열 정부도 못 잡았고, 집값은 뭐 분양가는 폭등했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지금 인기가 없는 거야. 물가를 못 잡으면 어느 정권이든 다 쫓겨나는 거야. 방법이 없다니까. 자,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중동에서도 그랬어요. 중동의 혁명도 물가가 폭등하니까 막 그 여러 가지 그 정세가 복잡해지고 대무역 제재 들어가니까 물가가 폭등하니까 중동의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 빵값이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폭등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그죠? 폭등이 아니라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 거지.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자, 보세요.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계란 한 판을 6달러에 사지 않았다라는 거야. 6달러면 얼마야? 6,000원인데. 그죠? 미국의 계란은 싸네요. 그죠? 그때는 트럼프 때는 한 3달러 했나 보죠? 그죠? 이렇게 물가가 2배로 폭등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실패했다. 사실 바이든 정부가 엄청난 돈을 풀어댔잖아요. 대면서 그 돈을 다 누가 가져갔냐고. 언택트에 그 대주주들이 다 가져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부자들만 부자 됐다는 거야.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문제는 또 그 문제는 그렇고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트럼프가 재집권할 시에 북핵이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뭐 가능성 있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트럼프는 이 장사꾼이잖아. 장사꾼이기 때문에 뭐 북한이 핵을 가지건 말건 상관없다 이거야. 상관없고 우리 자국의 이익만 취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북한이 핵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되는 거지. 그죠? 우리도 핵을 개발하든지, 그죠? 그렇게 돼야지. 북한이 핵을 용인해 준다는 건 큰 일이잖아. 근데 자국의 이익만 되면 트럼프가 용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전문가들에게서 나오는다는 거야. 미국 내 전문가들의 전망이 빅터 차, 뭐 이 사람도 재미깊은가 봐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자는 16일 CSIS가 개최한 2024년 인도태평양 전망 세미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 검토 기사를 언급하면서 트럼프에게 가장 비용이 적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걸 또 김정은하고의 대화 협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야. 트럼프가 오는 걸 전제로 해서 강한 협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자, 그런 제스처로 보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트럼프가 용인해 줄 수도 있다. 자국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새로운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대북 경제 완화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구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실패한 거는 완전 패기.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냥 돌아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간에서 어느 협상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어물쩡 그런 평화 협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뭐 주한미군 감축하고 뭐 그렇게 되면 우리만 피곤해지는 거죠.
자, 트럼프가 이렇게 굉장히 트럼프의 귀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